엔화 가치 폭락이라 일본 망할지도 몰라.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진짜 사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엔달러 환율 6월 21일 현재 159.60엔입니다. 달러당. 1990년 4월 3일에 보면 159.87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때 이후로 3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 159 이제 160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큰데다가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폭락했다. 돈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실 일본 말입니다. 소고기 맘대로 못 먹는다고 하잖아요. 와규 진짜 맛있는데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규를.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소비가 그만큼 무너진다는 뜻도 되나요? 충분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와, 159.60엔이라 진짜 장난 아니죠. 이렇게 올라간 데는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더뎌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에서는 9월에 인하할 거다. 아니야. 미국의 중앙은행은 11월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런데 11월도 가봐야 됩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도 나홀로 경제 호황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9월에 인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인하 안 할 수도 있고 계속 밀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요. 계속 올라가겠죠. 여기에다가 유럽의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6개 통화국 중에 영국 빼고 다 인하했습니다. 영국 빼고. 뭐 일본은 올렸지만 말입니다. 예,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6개국이라는 게 유로와 일본의 엔화, 예, 영국의 파운드와 캐나다의 달러, 예, 스웨덴의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그런데 다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스위스는 더 많이 내렸어요. 벌써 한 번 내린 게 아니라 2번째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달러 가치는 또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미국은 늦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예,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일본의 정책 자체도 지금 시장에 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이 테이퍼링을 하는데 6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요. 7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죠. 통화정책이라는 게 말을 안 하면 모르지만 말을 한다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통화는 더 불안해집니다. 통화라는 게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 쥐락펴락하는 게 통화인데, 예, 여기에 대한 정책을 불분명하게 가져간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일본은행의 총재 우에다 카즈오 총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예,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의 결정,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그렇고요.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요. 이게 어설픈 불확실성을 가진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금리잖아요. 금리를 결정하는, 예, 경제기관인데
여기가 불확실성을 본인이 끌고 간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테이퍼링을 지금 현재 매월 장기 국채를 6조 정도, 6조 엔 정도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7월에 가서 줄일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한대요. 시장에서는 한 1조 엔 정도 줄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금리 인상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 효과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채를 많이 사들일 때하고 적게 사들일 때, 적게 사들이면 시장에 국채가 그만큼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국채를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불확실성 있게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기는커녕 금리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5월 29일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1.08%였습니다.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그런데 6월 21일에는 0.96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이미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1%를 넘어섰는데 이게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금리 인상도 그만큼 더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엔화가 완전히 가치 폭락했다. 엔화가 이렇게 폭락하니 일본 경제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의 상황 저는 진짜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지금 때가 되면 일본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입하는 속도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1991년 5월에 139억 엔 정도밖에 안 됐어요. 90년대 시작이 저때가 난리가 났을 때잖아요.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 1991년 시점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의 시점입니다. 그때도 말입니다. 엔화가 진짜로 많이 환율이 폭등을 했는데 별로 투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1994년, 1997년에도 2조 591억 엔, 1998년에는 97년 1조네 1조 591억 원이고요. 98년에는 2조 8158억 원 밖에 사실은 안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올해 보세요. 올해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무려 9조 7885억 엔이나 지금 시장에 풀었어요. 달러면 622억 7천만 달러를 풀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2022년에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9조 1881억 원을 풀었거든요. 그때가 578억 9천만 달러 정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또 푼대요. 또 2024년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정도면 달러 또 풀을 거예요. 달러를 또 풀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느냐.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면 말입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정권이 172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유 외화 예금이 155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입니다. 2022년에 썼던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2024년에 쓴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622억 달러를 풀었으니까 이제 일본이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2,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가치가 폭락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남아있는 한 2,500억 달러 정도까지 계속 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안 망한다고요? 외환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외환이 많다고 해서 외환위기가 안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환은 일본이 세계에서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다 해놨잖아요. 미국 국채에도 투자해놓고. 그러면 이게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암만 많아도 만기 전에 팔면 완전 가격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못 팝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일본은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도 걱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 지금 보시면 실질 구매력을 보면 엔화가 68.65%밖에 안 돼요. 진짜 낮죠. 예, 이게 여러분 1995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예, 17이니까 한 30, 40% 정도 되나요? 1995년에 비하면. 그만큼 엔화의 구매력이 폭락. 그러면 엔화를 가지고 일본을 떠난다는 생각 솔직히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엔화의 구매력이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본 경제에 치명타 준다고 생각합니다. 엔화의 구매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엔화가 개박살 났잖아요. 솔직히. 개박살 나니까 여러분 한일 수출도 역전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5월에 대한민국 수출 총액은 580억 달러입니다. 일본의 수출 총액은 532억 달러예요. 이게 일본은 엔화로 집계하거든요.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니까 30% 이상 지금 엔화가 폭락했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30% 이상 적게 계산이 되니까 우리보다가 지금 수출이 적어요. 일본이. 이대로 잘못 가면 일본의 수출은 지금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한 물량보다 해외 기지, 전진 기지에서 거기서 현지 수출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가 따라간다. 그거는 아니지만 지표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역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1인당 국민소득도 엔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36,194달러였거든요. 일본은 35,793달러.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요. 야, 이러다가 진짜로 일본이 삼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금 인기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시다 총리도 일본 총리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지금 아베노믹스를 계속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처럼 N저가 되면 수출이 많이 된다. 이 시대는 지났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요. 미스터 N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대장성 재무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일본의 어떤 전문가들은 듣지 않는다. 아니 국가 지도자들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막혀 있으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해요. 저는 그 망함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되면 말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시장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엔화를 안 사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는 일본이 망할지도 몰라지 망한다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일본의 슈퍼 엔저가 조만간 결국 말입니다. 일본의 물가 문제도 있고요. 또 싸구려가 돼 간다는 일본 국민의 어떤 안타까움도 있고요. 여기에 비하면 결국 일본은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7월에 금리를 뭐 만지작거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올릴지 안 올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일본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6월 21일 현재 원엔 환율이 870.95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새벽에 엔화를 조금 샀단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사야 되겠고 뭐 여유가 있으면 더 사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엔화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더 떨어질 거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일본이 엔화가 좀 강세를 띠는 시점인데 금리 인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데다가 달러 인덱스의 어떤 지표를 나타내주는 유럽의 각국들이 자꾸 금리를 내리거든요. 영국도 파운드의 어떤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럼 엔화는 또 더 떨어질 거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사실 감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시장을 우리가 아주 지독하게 보면서요. 기민하게 대응한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저는 많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수를 해 갈 겁니다. 뭐 제가 뭐 그렇게 돈이 뭐 떵떵거리게 많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10,000엔씩 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만 엔도 삽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없으면 못 사고요.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특히 870.95면 저는 조금 더 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아마 또 다른 조치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조치가 나올겠지만 일단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책임하에 움직이시는 거 저는 꼭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